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. 네, 오늘은 8월 2일 아침인데요. 네, 이제 8월 달이 됐고요. 예, 첫 번째 월요일이 또 시작됐습니다. 8월 오늘의 뉴스, 네, 이 코로나19 소식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국이 코로나19가 9일 만에 27개 도시로 번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YTN 뉴스를 보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요. 이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. 지난달 20일 시작된 이 난징 공항발 델타 변이가 단 9일 만에 중국의 15개 성 27개 도시로 번졌다는 소식인데요. 이 중국 후난성의 유명한 관광지인 장자제도 이 관광객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난징 공항에서 시작되었던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본토 각지로 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. 베이징과 청도, 다롄 등 수개월 동안 감염자가 없었던 대도시들도 뚫렸다고 합니다. 네, 이걸해서 중국에서도 상당한 이제는 비상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중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부담감이 작용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. 또 이 코로나가 참 끝이 없다는 게 또 이렇게 또다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. 미국에서도 이 확진자가 74%가 이 백신 접종자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코로나19 확진자 이 470여 명이 발생한 미국의 한 행사에서 이 확진자의 4분의 3이 이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밝혀져서 이 돌파 감염 사례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. 이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 매사추세츠 빈스터블 카운티에서 이 지난달 3일에서 17일간 열린 행사와 관련된 확진자 469명을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 30일 발표를 했는데요. 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, 행사 관련 확진자 중 74%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. 이 중에 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각각 159명, 131명, 그리고 안셈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56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또한 연구진이 행사 관련 확진자들 133명의 바이러스 검체를 분석한 결과 89%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. 네, 이렇게 백신 접종까지 마쳤지만은 정말 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그러죠. 그래서 이 백신을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마스크 쓰기라든가 어쨌든 이 방역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, 코로나19 확진자가 곧 2억 명에 달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화이자, 모더나 이 백신 값도 올렸다는 소식인데요.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이번 주 중에 2억 명에 도달하게 된다는 소식인데요. 한국 시간으로 이르면 3일 밤, 늦어도 5일 내에 2억 명에 도달한다고 합니다. 이 국가별로 보니까요, 8월 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미국이었습니다. 이 3,574만 명, 그 다음에 인도가 3,165만 명, 그리고 브라질이 1,991만 명이었는데요.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확진자의 44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코로나 누적 사망자도 423만 명에 달했고요. 이 발병 후 세계 각지에서 매일 7,305명씩 이렇게 숨진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. 이 사망자도 미국, 인도, 브라질 이 3개 나라에서 전체의 30%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백신 가격 인상 소식인데요.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습니다. 미국의 제약사 이 화이자, 모더나가 최근 유럽연합과의 계약을 통해 백신 가격을 각각 4분의 1 이상, 10분의 1 이상 올렸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. 이렇게 백신을 올림으로 인해서 화이자, 모더나 또 돈을 떼돈으로 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.
어쨌든 한국에서도 지금 백신이 제때 공급이 안 돼서 좀 차질을 빚고 있는 양상들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백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이 백신 공급에 좀 차질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,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또 우려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. 또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이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병상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라는 이 국내발 뉴스입니다. 지금 이 국내에서는요,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7월달 들어서 지금 1000명 이상대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 네 자릿수 계속 이렇게 1000명대 이상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감염병 전파 전담 이 병상이 또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중증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. 이 병상 부족 사태가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전국에 8,000여 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네, 이상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. 여러분들 취업 정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 이 골프 캐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 스포츠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. 특히 해외여행이 많이 좀 안 되죠. 지금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.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강조하는 이런 현상인데, 이 자연스럽게 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인기가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국내의 골프장에도 이 내장객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. 이에 따라서 이 골프 캐디가 또 많이 수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골프 서비스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골프앤 이 에이전시 회사인데요. 이 캐디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곳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골프 캐디의 직업 특성상 현재 골프장에 직접 고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 대신 골프 캐디를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시키고 이제 관리하고 선발하는 업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골프 캐디 이 전문 업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골프 캐디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이 골프 캐디가 요즘은 이 전문 직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여러 가지 이 작업 환경에 있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골프 캐디를 이 동포들, 그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는데요. 이 골프 캐디 양성과정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모집을 하는데 교육 시간은 200시간을 받습니다. 한 달 동안에. 그리고 교육비는 50만원이라고 하고요. 현장 실습 기간 동안 이제 숙식을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.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중국, 또 고려인, 중국 동포나 이 고려인 동포들이 대상인데요. 여성인 경우는 40세 미만, 그리고 남성인 경우는 이 35세 미만입니다. 모집은 수시 모집을 하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 전화번호는 제가 이 수원 쪽하고 서울 쪽 이렇게 담당 전화번호를 이렇게 자막으로 남겨 놓을 테니까요.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 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담 후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입니다. 지난 7월 30일 제가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특히 이 외국인 부동산, 특히 중국인들의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보유율이 국내에서 크게 증가했다 해가지고 뭐 국내 언론이나 뭐 국내 여론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는 왜 지난 10년 동안 이 중국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점유율이랄까 보유율이 이렇게 급증했냐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. 이렇게 외국인 특히 이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중요해지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
국민의힘 의원이죠. 또 탈북 출신 의원이기도 하고요. 이 태영호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요,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 시 해당 국가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을 하고, 그리고 외국인이 투기 과열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이 부동산 거래 상호주의는 주요하게는 중국 쪽을 이렇게 염두에 둔 그런 법률 개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즘 이 중국 쪽에 큰 손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 자본가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죠. 그리고 뭐 밀레니엄 세대라고 1980년대, 90년대 출생한 이 세대들이 지금 중국의 아주 중추 세력들로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인터넷 쇼핑을 통한 이 전 세계의 이 부동산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세계 중국의 이 굉장히 큰 손들이 세계 각지에 특히 선진국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. 근데 그 부작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 부동산 가격, 특히 뭐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뭐 그런 부작용들도 발생한 것 같아서, 그래서 한때는 이 부동산 큰손, 이 중국의 큰손의 어떤 이 투자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상당히 이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나라가 뭐 호주, 뭐 네덜란드인가요? 거기도 그렇고요. 어쨌든 이 캐나다 쪽도 그렇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쪽의 이 부동산 투자에 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또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동산 정책에 한참 논란이 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잡고자 안정시키고자 하지만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죠. 그래서 이 해외에서도 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두면은 나중에 큰 돈이 된다라는 이런 또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중국의 큰 손, 이 부동산 이 투자자들이 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. 여기에 따라서 이 국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상당히 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.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방송을 드렸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이런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도 게재가 되기도 했었죠. 그래서 태영호 이 국회의원이 이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서 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와 또 허가제를 강화하는 그런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실제 이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거래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런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이 8월 2일 이 오늘의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